부분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주에 시장이 결론적으로 저번 주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는 이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5월 달로 넘어오면서 6월 초까지 결론적으로는 시스템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엔비디아의 강력한 파워, 이러한 부분들이 반도체를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5월 달에는 악재도 굉장히 많았었죠. 여러 가지 많이 말씀을 드렸었으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발 악재, 미중 갈등, 그다음에 부채 한도.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구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약한데 이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차익 실현이 나오니 어떤 종목군들이 또 수급을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도주가 약하고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이 수급이 분산되면서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여러 가지 섹터군들이 상승이 나왔다. 이게 이제 저번 주부터 이번 주까지 쭉 이어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수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번 주에 굉장히 중구난방으로 수급이 돌았는데 목요일부터 금요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봤더니 2차 전지와 후공정 쪽이 무언가 수급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왔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주도주가 하락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그림이 무언가 그려지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지금 시장은 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다라고 해요. 만약에 다음 주에 CPI까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무언가 이 금리 동결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질 거고 그러면 반드시 시장의 유동성은 다시 한번 끌어올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오늘 이 외국인들이 시장을 좀 담았죠. 그러면 다음 주에 CPI 잘 나오고 FOMC까지 잘 나온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이 최근 시장에 또 이 재미를 못 느꼈던 개인들까지 돌아오면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그림들이 또 잘 유지가 됐을 때 다음 주 이후에 시장은 다시 한번 활발한 매매가 가능할 것이다. 이번 FOMC 지나고 나면 말씀드렸듯이 다음 7월 FOMC까지는 그렇게 굵직굵직한 이슈가 없어요. 그러면 딱히 무언가 돌발적인 악재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충분히 우리가 이 한 달 정도는 좋은 매매를 할 수 있는 굉장히 이제 이 활발하게 매매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순서가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무언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종목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2차 전지도 지금 이 리튬도 있고 그다음에 LFP 관련된 것들도 있고 소재 부품 장비 다 있죠. 반도체도 마찬가지로 소재 부품 장비,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종목들을 이제 우리가 어떤 순서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게 결국에는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시장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다음 주에 마찬가지로 좋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종목들을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종목들을 결국에 제대로 된 거를 못 사고 매수를 못하면 아무리 시장이 좋게 진행이 되고 유동성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말짱 도루묵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부로 어찌됐든 다음 주에 이제 여러 가지 굵직한 이슈들이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부로 무언가 이 수급에 대한 이슈, 수급에 대한 매매, 트레이딩에 대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개념을 완전히 좀 잡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떠한 순서로 종목을 준비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시장의 이 종목들을 봤을 때 준비가 된 종목들만 보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데 있어서 결코 우리가 어렵게 고를 필요 없이 준비가 됐고 올라갈 준비를 끝마친 이러한 종목들만 그때그때 골라가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을 잡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잡았는지를 예로 들어드리면 훨씬 쉽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보게 되면 일단 오늘 아침에 제가 아바코를 말씀을 드렸어요. 아바코가 이제 OLED랑 2차 전지 쪽에 모멘텀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쪽에 조금 더 모멘텀이 최근에 형성이 됐다라고 봐야겠죠. 지금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추가적으로 이 납품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바코를 결론적으로 왜 추천을 했느냐. 제가 항상 이제 수급이 살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제가 보기에 일전에 들어왔었던 수급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때를 기다렸겠죠. 자, 이 수급을 집어넣은 누군가들도
결국 때를 기다렸을 겁니다. 2차전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데 2차전지 장비 쪽은 상대적으로 수급이 덜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때를 기다리면서 분출을 시킬 만한 이 타이밍을 기다렸을 거고 그러면서 이 지지 구간에서 계속 같은 구간마다 자전거래를 돌린 거죠. 그러다가 어제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 수급 살아있는데 어제 갑자기 이렇게 이 지지 구간을 뚫어 올리는 무언가 움직임이 나왔다? 이거는 반드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아바코를 추천을 드린 거였죠. 결론적으로는 수급이 살아있기 때문에 2차전지 장비 쪽에서 제가 아바코를 선호주로 뽑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은 아바코였고 수요일 밤에 말씀드린 종목이 있었어요. 뭐냐면 코인테크였어요. 마찬가지로 2차전지 장비 쪽이죠. 제가 여태까지 2차전지는 단 한 번도 말씀을 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저번 주, 저저번 주부터 계속 반도체만 말씀을 드리다가 이번 주에는 2차전지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많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밤에 제가 코인테크를 가져왔었어요. 코인테크를 가져오면서 2차전지 턴키 가는 기업인데 지금 현재 2차전지 종목들 보니까 뭔가 준비하고 있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더라. 그래서 이거 2차전지 장비 쪽이 무언가 움직임이 나올 것 같고 에코프로도 살아나고 있고 테슬라 지금 계속 반등 나오고 있고 이거 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요일 날에 이 코인테크를 가져온 거고 오늘 아바코까지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제가 코인테크나 아바코를 여태까지 쭉 보고 있었을까라는 부분인 거죠. 전혀 아니다라는 겁니다. 코인테크나 아바코는 제가 여태까지 안 보고 있었어요. 반도체 강세장이면 반도체 봐야지 2차전지 장비 쪽을 보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 끝나고 매일 종목들을 둘러보니까 종목들을 한번 싹 둘러보는데 2차전지가 지금 무언가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죠. 수요일 날 봤더니 에코프로도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줬고 코인테크나 아바코도 수급이 잘 살아있으니까 이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이 나오기는 나올 텐데 지금 최근의 움직임이 계속 무언가 이 반응이 나오는 느낌, 끌어올리려는 느낌을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코인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수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이 앞선 수급에 의거해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정확하게 수요일 날 이때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래서 한 차례 목요일 날 눌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 주, 저저번 주 방송부터 쭉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수급 들어갈 때 보셔라. 지금 떨어지고 있고 확실하게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도 확신할 수 없는 구간에서 어떻게 이거를 아무런 근거 없이 매수를 하겠느냐라는 거죠. 물론 누구나 다 좋은 종목인 거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좋은 기업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코프로는 누구나 다 좋은 기업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누구나 좋은 기업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목을 다루는 무언가 주포 혹은 주체들은 결국에는 그 심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이 구간에서 한 차례 골을 팠다가 올라올 수도 있고 이 구간에서 지지를 받고 그러다가 올라올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그리고 기회비용도 생각을 해서 미리 접근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수급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접근을 해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에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무언가 이 에코프로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무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대로 목요일 날에 에코프로는 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바로 접근을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 앞으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해가지고 주도주 쪽에 대해서 수급이 계속 들어가는 모습들이 나와줄 겁니다. 오늘 이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후공정 쪽이 수급을 굉장히 좀 잘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후공정 쪽이 이렇게 수급을 잘 받아준다라고 하는 건 반도체 쪽에 반등 사이클링이 돌 수가 있다라는 가능성이 오늘 시장에 나와준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또 2차전지 쪽도 지금 상승이 잘 나오고 있죠. 2차전지 장비 쪽은 지금 아바코나 코인테크 같은 그림 그리고 있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아직까지 수급 살아있는데 상승 안 나온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종목들도 하나 둘씩 순환이 돌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을 우리가 다 살 수는 없잖아요. 2차전지도 그렇고 반도체도 그렇고 종목 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1등주, 2등주를 잘 골라야 되는 거고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을 잘 골라야 되는 건데 그걸 뭘 보고 접근을 할 거냐 이게 핵심인 겁니다. 우리가 이 상승장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좋은 종목들을 잘 골라갈 수가 있으려면 그러면 무언가 확실하게 어떤 이 수익 로직을 꾸려 나가고 그 로직에 의거해서 우리가 종목을 접근을 해야 되는 건데 무작정 그냥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좋은 종목을 골라감에 있어서 2차전지나 반도체가 갈 거라는 거는 알았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수급을 보면서 접근을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결국엔 또 핵심인 거예요. 제가 오늘 아바코, 수요일 날에 코인테크, 그리고 에코프로를 말씀을 드리고 결국에는 에코프로도 그대로 트레이딩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음 주의 시장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굳이 뭐 종목에 대해서 하나하나 깊게 팔 필요 없이. 에코프로도 결국에는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다 매도 의견 나왔어요. 고점이다라고 해가지고. 그런데 편견에 사로잡힐 필요 없이 그냥 수급 들어가면 누군가 매력적으로 샀으니까 매력을 느껴서 크게 담았으니까 이 종목은 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딩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수급적인 부분을 결국엔 잘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주 시장이 아직까지는 개별주 우선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뭐 반도체나 혹은 뭐 2차전지 쪽에 수급을 잘 받아주기는 했는데 그 외에 제가 이제 수급이 좀 중구난방으로 뻗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종목군들도 한 차례 순환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와야 그래야지 또 주도주가 가기 편한 환경이 만들어질 겁니다. 지금 보게 되면 CJ 시푸드 같은 이러한 종목들도 아직까지는 한 차례 정도는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이슈를 받은 종목군들도 지금 수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차례 정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이러한 뷰노 같은 종목들 뭐 최근에 이제 이 뷰노가 뭐 AI 이슈도 받고 그 다음에 뭐 바이오 이슈도 받고 하면서 굉장히 좋은 수급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급이 다 나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쪽도 추가적으로 더 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이 시장 순환에 대해서 항상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굉장히 선호하는 섹터가 있어요. 제가 그거를 정글짐의 비유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놀이터가 있고 정글짐이 있는데 우리가 정글짐을 너무 좋아해요. 정글짐이 가장 재밌고 무언가 뿌듯하고 뭐 타다 보면 뭐 근육도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정글짐을 가장 좋아하는데 뭐 1년 내내 10년 내내 그것만 타면 질리잖아요. 우리가 뭐 취미생활을 할 때 한 가지 취미생활을 하는 건 좋지만 무언가 다른 취미생활이 가미되면 그러면 굉장히 또 이게 더 재미를 느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정글짐에 집중할 필요 없다. 정글짐 재밌을 때 계속 타다가 그 다음에 이게 좀 살짝 물린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 그네 타고 그 다음에 시소 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가지 놀이터를 우리는 어느 정도 활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2차전지나 그 다음에 반도체가 분명하게 잘 강하게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개별주 종목들이 수급을 받은 상태다라는 거죠. 수급을 받았으면 여기에서 결론적으로 순환이 나오고 한 차례 정도의 이 차익 실현이 나온 다음에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가야 여기서 빠져나온 수급이 주도주 쪽으로 그대로 흘러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은 다음 주 정도에 개별주가 한 차례 더 상승이 나올지 아니면 주도주가 좀 더 끌고 가줄지 이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강조드렸던 부분 시장 순환의 의미 2차전지나 반도체를 이야기를 해보면 항상 이제 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차전지가 그렇게 좋고 다 좋은데 왜 자꾸 팔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2차전지가 좋고 앞으로 이 캐파를 더 늘려나가겠죠. 그래서 시장에서 꾸준히 주목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2차전지는 쭉쭉쭉 치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건데 이 쭉쭉쭉 치고 나가는 과정에서 대각선으로 쭉 우상향을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쭉 치고 나가다가 한 차례 깊게 골을 파고 그 다음에 다시 상승 나오다가 또 골을 파고
이런 식의 결국에는 모든 주식은 요동치는 구간이 있고 숨고르기 구간이 있기 때문에 그 숨고르기 구간에 굳이 이 종목을 잡고 있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상승할 때에는 그 상승을 그대로 만끽을 하고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하면 그 숨이 그대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쪽으로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숨고르기 구간에는 이 종목 쪽에서 잠시 떠났다가 정글짐에서 잠시 떠났다가 재밌어 보이는 시소, 숨이 들어가는 종목 이쪽으로 다시 시선을 돌려서 또 이쪽에서 재밌게 만끽을 하다가 정글짐 다시 재밌을 것 같아. 그럼 다시 이제 이쪽으로 돌아오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시장의 순환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그 순환이 굉장히 저는 보기 쉽게 잘 나타났다라고 보고 있어요. 1월부터 4월까지 결론적으로 2차 전지가 굉장히 잘 상승 나오다가 2차 전지에서 하락 나오니까 뭐 자동차 부품 받아줬죠. 디스플레이 받아줬죠. 반도체 받아줬죠. 그러면서 최근에 시장이 약간 떨어지니까 이쪽에서 이제 차익 실현 나오고 곡물 쪽이 상승 받아주죠. 히토류 쪽이 상승 받아주죠. 그러다가 다시 또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가 수급 받다가 이쪽에서 또 수급 빠지는데 시장이 아직까지 안 좋으니까 다른 무언가 개별 이슈 있는 테마주들로 수급이 받아주는 거고 이제 다시 주도주가 돌 타이밍이 되니까 이 개별주 쪽에서 테마주 쪽에서 수급이 또 빠져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한 차례 조금 더 순환이 나와야겠죠. 수급이 빠져나올 수가 있는. 지금 현재 시장은 이렇게 순환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봤더니 그래도 긍정적이더라. 어제부터 오늘까지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수급을 굉장히 잘 받아줘서 이거 조만간에 우리가 기대했던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은 충분히 만들어질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꼭 놓치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에 수급 들어가는 거 보고 에코프로를 접근을 했던 것처럼 수급이 들어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러한 종목들 말고 에코플라스틱도 보면 예전에 이제 자동차 돌 때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결론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 그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딱 이 구간에 말씀을 드렸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수급에 의거해서 상승 나와줬고 차익 실현 나왔잖아요. 그러면 지금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섰으니까 그러면 굳이 이 종목을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에코플라스틱은 차량 경량화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굳이 지금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는데 미리 접근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에코프로처럼 우리가 기다렸다가 에코프로가 지금 여기 있죠. 에코프로가 차익 실현 나오면서 숨고르기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다시 숨이 집어넣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보면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 시장 순환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다음 주에 한번 잘 적용시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되고 물론 이제 올해 하반기에 지금 뭐 이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유동성 경세가 온다. 2008년 이후에 최악의 유동성 위기다. 이번에 이제 부채 한도 협상 넘기니까 국채가 발행이 될 거잖아요. 국채 발행이 되니까 국채 발행되면서 유동성이 또 막힐 수가 있다.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시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유동성이 확보되는 쪽에서 놀면 된다는 거예요. 유동성이 확보가 되는 쪽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급이 확보가 되고 수급이 보여지는 쪽이겠죠. 결국은 유동성은 돈이니까. 그래서 돈이 노는 곳에서 항상 여러분들은 움직이셔야 된다라는 점, 이 부분을 오늘 강조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 FOMC 지나면 이제 하반기 시장으로 접어드는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또 이 반년이 지나가는 거고 하반기 시장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시장의 유동성 자체는 제한적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도주 쪽에 수급이 들어가지고 있으니 매매하기에는 분명하게 나쁘지 않다. 좋은 환경이 펼쳐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거 이번에 보니까 금리 동결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높아지고 있죠. 그러면 뭐 제가 12월까지 유동성이 돌아올 거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려요. 그런데 6월에 금리 동결 FOMC가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결과로 나왔을 때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우리가 매매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거다라는 점. 그러면 매매하기 좋은 환경은 곧 우리가 돈 벌 기회가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충분히 이 7월 중순 정도까지는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한 주가 지나갔죠. 그러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오늘 그리고 어제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많이 출연을 할 거예요. 다음 주에도 어찌됐든 FOMC 결과가 지나고 나서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또 굉장히 많이 들어올 거거든요. 그러면 이 종목들을 놓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또 다음 주에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이 다다음 주에 돌 거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관통하는 전략이 항상 강조드리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이 오늘의 마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5월 달은 1월부터 4월까지의 좋은 환경, 좋은 이야기들, 좋은 매매의 어떤 분위기들 이러한 것들이 약간은 고꾸라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지금 다시 시장은 그래도 끌어올려질 만한 우리가 매매하기 좋을 만한 환경들은 조금씩 다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월 동안에 심심하셨다, 재미없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주부터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또 이 적극적인 매매를 할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되면서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